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강연이 거의 다 캔슬이 됐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제가 강연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개무량하네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한 5년 전, 4년 전에 이런 강연을 하면 대부분 평균 나이가 한 60대? 그리고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종목 3개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왜 하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요새는 젊은 분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까요? 궁금하시죠? 왜 갑자기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이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은. 고통이 온 거예요. 코로나라는 고통이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을 우습게 알았죠? 그 다음에 소확행, 욜로, 플렉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죠. 근데 페인이 오게 되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위기를 많이 봤어요. 제일 생각나는 게 9/11이죠.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본 거죠. 그 옆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고통이. 사람이 막 떨어지는 걸 보게 되고 내 앞에서 죽는 걸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믿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혼율이 줄어들어요.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음악도 조용한 음악을 들어요. 막 시끄러운 음악 듣지 않고. 그게 이제 고통이 온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왔죠. 고통이 왔으면 제일 많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젊은 사람들이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구나.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나를 바꿀 수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흠해지기도 하고요. 또 언제 그러냐 싶을 정도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경제 독립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더 이상 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엄청나게 또 연락이 와요. 또 하나 내자. 이제 책이 팔릴 거다.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시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책이.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더 이상 쉬울 수가 없는 책인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 그랬더니 한국 교육인 거예요. 먹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 잡는 모양이다. 근데 물고기를 먹여달라는 게 한국 교육이에요. 그래서 책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와요. 이거는 더 간단하게 썼어요. 문맹 탈출. 금융 문맹 탈출해야 우리 영화 제목까지 혹성 탈출 이런 것처럼 금융 문맹 탈출. 이게 절대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찌들려 있어요, 한국 교육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제가 그저께구나. 잠을 못 잤어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비전은 뭘까? 테슬라가 어떤 회사일까?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 자동차 회사들이 큰일 났구나. 전 세계 자동차 회사 같으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면은 걱정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 이길 수 있을까?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하는 대로 만약에 일어난다고 치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내가 만약에 자동차 회사 사장이면은 너무나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네. 그리고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식도 투자도 배울 수가 있고 거기서 많은 걸 영감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한국신문 보고 전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신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별거 없더라. 배터리 그거 그렇게 별거 없더라. 전부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잘못된 교육이었구나. 정말로 중요한 걸 볼 줄 모르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전기 자동차는 인터넷이 빨라야 되죠. 그 다음에 충전소가 많아야 되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이 좋아야 되겠죠. 한국은 다 갖고 있죠. 한국은 다 갖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 왜 안 나왔을까요? 미국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나오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나왔을까요? 저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모든 기자들은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배터리 별거 아니더라. 테슬라 별거 아니더라. 좀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 받은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창의성을 갖지 못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을 없애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교육을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테슬라 같은 회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걸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니콘 기업이 중국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미국은 당연히 많이 나오고 딱 두 나라만 안 나오죠. 한국하고 일본만 안 나오죠. 일본은 일본은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그런 거 있죠. 일본은 대대로 선조서부터 기업을 물려받죠. 그래서 그게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가장 한심한 나라죠.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옛날 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전기 자동차 만들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너무 많죠. 우리 카메라 좋은 얘기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게 나오는데 카메라를 고집하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TV에 보면 전부 일본은 칭찬하죠. 6대째 하는 우동집 나오죠. 한심한 거죠. 한심해. 증조 할아버지가 만든 우동집을 내가 아직까지 우동집을 한 거는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칭찬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나 같으면 얼른 팔죠. 멍청한 사람한테 팔죠, 그거를. 그래서 우리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밸류 그러니까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을 벌고 싶어야 되겠죠. 유태인들이 돈을 버는 거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유태인은 소매를 안 해요. 도매를 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소매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벌어야 되죠. 그러면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휴가를 못 가죠. 내가 문을 안 열면 닫아야 되죠. 그게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도매상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해요. 가격 따지기 쉽지 않은 거. 뭘까요? 보석. 미국의 뉴욕에 가면요, 되게 신기합니다. 다이아몬드 스트릿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다 모자 쓴 사람들 있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옆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보석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사러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보여주죠? 그리고 감정을 하러 가야 되죠? 이게 진짜 500만원짜리인지. 감정하는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500만원짜리 사잖아요? 그리고 감정하러 가면 감정하는 사람이 이거 1,000만원짜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야, 싸게 사는구나. 근데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내가 팔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팔러 가면 이거 가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감정사한테 가면 이거는 감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런 걸 하죠. 가격 알 수 없는 거, 사람 잘 모르는 거, 그리고 잘못됐을 때 갖고 도망가기 쉬운 거. 그래서 유태인들이 하는 게 세탁소를 많이 했고요, 야채 가게를 많이 했고, 다 도면상을 많이 해요. 다이아몬드.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 10년 전만 해도 전부 유태인들이 점포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이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리할 때 그 나라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가 제 화가 나는 게 우리 교육은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돈을 멀리하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될 거 당연하고 나라도 어렵게 되고. 근데 일본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일본은요, 원래 역사적으로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일본 정치가들은. 왜냐하면 통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라이라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계급사회예요. 넌 절대로 안 돼. 거기서 더 이상 못 올라와.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를 보면 어떤 반항이라는 게 없죠. 일본 문화에는 반항이라는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미리 포기를 해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책에도 얘기하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한 15년 남았습니다. 무조건 일본이 한 거와 거꾸로 하면 돼요. 일본이 하는 걸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나라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 번째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미국이 되겠죠, 당분간은. 그 다음 중국이 되겠죠. 그 다음 나라 어디 될 것 같아요?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한국은 앞으로 15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같이 전락하느냐, 아니면 유태인같이 부자가 되느냐, 우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저는 하느님이 도왔구나.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온 게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 전부 일본 가는 거를, 일본 온천 가는 거를 당연시 여겼죠? 그 수돗물에 가서 그거 목욕하겠다고 돈 다 쓰잖아요. 그거 다 수돗물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일본 가서 무슨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거를 저는 그때마다 막 화가 났거든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근데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림픽 때 못하게 됐잖아요, 일본은요. 저를 찬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이 하늘을 돕는구나. 우리나라를 돕는구나. 정말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한테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했더니 저한테 며칠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전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눈물 나게 고마워요. 이 젊은 부부인데요. 부부는 아직 이제 결혼할 사람들인데
결혼식 안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신혼여행 안 가기로 했고 그 돈으로 펀드를 사기로 했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결혼식 안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돈이 부자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운동으로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거는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부자들은요, 어떤 데 기쁨을 얻냐면요, 그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기쁨을 얻어요. 야, 오늘 내가 A라는 주식을 발견했다. 아, 나 오늘 어떤 펀드를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때 즐거움을 갖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를 하면서 즐거워해요. 오늘 내가 샤넬백 샀다. 내가 급속도로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근데 그거를 보고 즐거워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금융 문맹을 전염병인 거예요. 병인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게 되는 거를 의식을 못 합니다. 근데 아주 티피컬한 아주 중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고칠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요. 화를 낼 때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화를 내요. 젊은 여성이. 당신은 여자가 아니지 않냐? 물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20살 때 샤넬백 있는 그 기쁨을 아냐? 내가 70살 된 다음에 샤넬백이 1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쁨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게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해보죠. 당신 60살 됐는데 한 50억 있으면 그게 더 기쁘지 않냐?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미리 포기한 사람은요, 이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래, 희망이 있구나. 내가 지금 비록 은행 잔고는 100만 원 밖에 없어. 근데 내가 20년 있다가는 10억 정도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10억이 아니더라도 8억만 있어도 되잖아요. 만약에 1000억을 목표한 사람이 좀 안 돼갖고 100억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샤넬백 1000개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거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나는 좋은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냐? 너무 신기한 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항상 즐거웠다. 해피했다. 호기심이 많았다. 투자를 일찍 시작했다. 도덕성이 좋았다. 너무 신기하죠? 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긍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재산이 얼마 있고 빚이 얼마 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저께보다 오늘 좀 부자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 부자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신혼여행 정말로 끊을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이 몇 가지 테크니컬한 게 필요하죠. 몇 가지 뭐냐? 이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거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투자는 반드시 해라. 하루도 일찍 해라. 그리고 롱텀으로 해라. 이런 걸 다 책에 있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저한테 어저께까지 아주 나이스하게 대했던 사람들,
대표님 덕 때문에 주식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근데 요 며칠 저한테 이메일 이상하게 와요. 당신만 듣고 했더니 20% 마이너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카지노에 간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 정말 힘들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주식, 요새 어저께도 제가 어떤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러 갔어요. 제발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와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그저께 많이 빠졌죠. 코스닥 4% 5% 빠졌죠. 그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약이라는 거예요. 이 주사를 맞는 것 같다는 거. 내 말 들으면 좀 안심이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사람들한테 좀 잠을 자라, 잠을 자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해줄 거예요. 주식은 변동성이 있고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다. 근데 결국 올라가게 돼 있다. 그죠? 과거에 다 올라갔죠. IMF 때, 또 리만 때, 9/11 때 한 번도 안 올라간 적 없죠.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볼 줄 모르죠. 그리고 아직도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카지노에 간 것처럼 하고 빚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빚내고 하죠. 근데 책에서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빚부터 갚아라. 그리고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 주식 안 하는 게 위험한 거다. 오랫동안 해라. 분산 투자해라. 다 얘기했죠. 근데 안 지켜요. 그리고 저한테 비난을 해요. 당신 때문에 투자했다. 근데 반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연락이 와요. 대표님 덕분에 정말로 주식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20% 먹었어요. 그것도 표현도 먹었어요. 20%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먹었어요? 20만 원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20만 원 가지고 노후 준비 돼요, 안 돼요?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노후 준비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요. 주식 투자는 분명히 내가 얘기했죠. 노후 준비다. 당신이 60세 됐을 때 적어도 20억은 있어야 된다. 20억 만들 수 있다.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기뻐해라. 왜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대신에 공부를 해야 되겠고, 공부하기가 귀찮으면 펀드를 사고, 한국에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다. 그것부터 해라. 다 안 들어요. 주식 투자 해야 된다는구나. 주식하면 돈 번다는구나. 이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친구가 사라 그러면 사고, 또 이거 갑자기 또 올라갈 거 같으니까 사고, 최근에 한 카카오 채널에 한 20개 사이트가 자기가 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명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이거 당신이냐. 근데 똑같이 로고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내가 종목을 찍어주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만 내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솔깃하죠. 그러면 6개월 안에 1억 만들어주겠다. 그럼 50만 원은 굉장히 돈도 아니죠. 근데 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근데 50만 원씩 받는 사람이 100명이면 어떻게 되죠? 5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 사람 엄청나게 부자 되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은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엄청나게 이메일이 옵니다. 테슬라 지금 사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대답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알면은 여기 안 있죠. 내가 그걸 알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겠죠.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왜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당신은 모르는데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요? 간단하죠. 테슬라라는 주식에 대해서 내가 이 주식을 사든지 팔든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테슬라 주식을 살 때는 사람마다 생각은 틀리겠지만 내가 왜 새벽 5시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 저는 그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에 동의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안 사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 아직도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요만큼도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믿는 게 있는 것 뿐이에요. 자본주의를 믿는 거고, 자본이라는 걸 믿는 거고,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뿐이에요. 그걸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프린시플만 기억하면 돼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주식 가격이 변하거든요. 나는 10만원 주고 샀는데 8만원 되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 믿고 샀다가 또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죠. 근데 한국 사람이 특히 심하대요. 어떤 외국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나. 한국 사람이 제일 떨어졌을 때 반응을 한대요. 신기하죠. 주식에 20% 마이너스 됐을 때 사람들은 일단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누구를 탓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 손해봤어요? 근데 100만원 손해봤대요. 근데 또 그거밖에 손해 안 봤어요? 그러면 또 화가 날 거니까 내가 가만히 있죠. 속으로 참 웃긴다. 그래서 근데 사기업비 얼마 써요? 100만원, 200만원 쓴대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사기업비 100만원 쓰면 리턴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0%죠. 근데 그건 안 아깝대요. 그것도 한 달에 100만원씩 쓰잖아요. 근데 주식은 100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손해봤는데 그거는 잠을 못 자요. 그게 뭐냐? 정신병이죠. 정신병이죠. 어저께도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연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사기업비 끊으라 그래라. 그 돈으로 당장 투자해라. 그랬더니 그 한 학생이 아주 똑똑하게 생긴 학생이 저한테 딱 항의하는 것들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는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멋있죠? 맞다. 근데 얘기를, 근데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학원에 가서 100만원 쓰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나에 대해 투자한 거기 때문에 내 지식을 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도 정신병에 걸렸구나. 잘 생각해보세요. 정신병이 아니고는 생각해보세요. 100만원씩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1년에 7%를 번다고 가정하면 30년 동안 투자하면 적어도 5억, 6억 나옵니다. 그죠? 그 5억, 6억 나와요. 근데 오케이, 너한테 투자했어. 사기업비 100만원씩 가입했었어. 서울대 갈 확률은 없지만 그래 들어갔다 치자.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무원 됐다고 쳐. 공무원 월급이 얼마야? 300만원부터 시작해. 그럼 내가 한 40년 일해야 돼. 40년 일한 거를 그대로 모아야 네가 그 사기비 들어간 거 쓰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 그렇군요. 정신병이죠. 정신병인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태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멍청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사기업비 없애라 그러면 전부 다 그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 못해야 부자가 되는 걸 왜 모를까요? 공부 못해야 부자가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자꾸 시험만 보려고 그래요. 공무원 시험, 대기업 시험.
시험이 없으면 허전해. 얘네들은 자기가 잘난 거를 나타낼 방법은 시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시험 없는 데 들어가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부자가 될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딴 거를 시험 보지 않는 것만 다 해. 장사 제일 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성격이 좋아요.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어죠. 근데 몇 가지 가르쳐야 되겠죠. 유태인들이 한 것처럼 가능하면 도면상을 해라. 그리고 그런 남들이 카피하기 쉬운 걸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를 잘 생각해라. 그리고 브랜드네임을 생각해라. 맥도날드가 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 브랜드네임의 중요성이다. 그런 걸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런 아이가 잘 될까요? 고시 공부하는 애가 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혁명.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3시에 집에 가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스포츠를 하고, 그러면 애를 많이 낳을까요? 적게 낳을까요?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럼 일본은 떠내려가는 나라가 됐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3위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한국 매스컴을 볼 때 저는 정말 텔레비를 안 보려고 그래요. 너무 화가 나서. 서울대 나온 대학 교수, 경제학과 교수, 굉장히 가난하죠. 그 사람이 나와서 한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문제죠. 공부 잘했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부자가 아니거든요. 화가 나거든. 다른 사람도 부자 안 됐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물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하게 해야 되죠. 옆집에 공부 잘하면 측은하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다 저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 그러면 우리 애들은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애 쓰면 돼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왜 미국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됐을까 물어보면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